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께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실 때 아니면 뭐 SEO 작업을 하실 때 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키워드, 그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좀 조사를 하는지 저 나름대로의 뭐 약간 5가지 단계를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보통 조사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제일 먼저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툴입니다.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무슨 구글 애드워즈 툴을 제외한 뭐 다른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마켓 사무라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키워드 에브리웨어도 많이 쓰셨죠. 예를 들어서 키워드 에브리웨어를 통한 툴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소개시켜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에 가셔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베스트 덴티스트 이렇게 쳐볼게요. 베스트 덴티스트라고 치면은 이거 빼면은 뭐 아무튼 뭐 8천 명 정도 이렇게 뭐 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8천 명 정도 사람들이 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키워드에 대한 이 볼륨이 이제 100% 정확하냐?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 제가 다른 그 5가지 요소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팩트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 또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 또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숫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은 이런 또 툴들은 또 구글이나 이렇게 서치 엔진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툴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일단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먼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제 고객 중에 한 명이 카약을 팔고 있다고 쳐요. 카약을 파는 그런 고객인데 베스트 카약이라고 쳤었을 때 저는 웹사이트 상에서 제가 이 애널리틱스를 설치를 해서 보았을 때 한 달에 그 트래픽이 1,000명 정도 이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합친 무슨 이런 그 서치 볼륨이 무슨 뭐 8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무슨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무슨 웹사이트가 무슨 전 세계에 뭐 8분의 1을 뭐 트래픽을 다 모은다 뭐 또 이렇게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는 트래픽이 엄청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가서 안 보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숫자가 이렇게 높다 할지라도 많던지 적던지. 하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단 키워드 조사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숫자를 그 정보를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수치를 보되 어, 하지만 거기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너무 뭐 간단합니다. 이게 그 어떻게 SEO가 돌아가는지 뭐 이것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다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인덱싱을 시켜놓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서 금방금방 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몇 명 정도 사람이 오는지 대충의 이게 그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적어 놓는 수치이기 때문에 100% 신뢰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하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키워드 조사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키워드를 조사를 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뭐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시던 저는 뭐 저 또한 뭐 이런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일단 첫 번째로 캐릭터를 잡습니다. 캐릭터를 잡습니다. 먼저 가서 구글에 가서 두들겨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캐릭터를 잡습니다. 캐릭터라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덴티스트를 동포대학이 있으면은 저는 그 한인들을 상대로 이제 뭐 이거를 한다고 쳐요. 아니면 그 뭐 외국이라고 칠게요. 외국이라고 쳐가지고 그 이민한 사람들 그러면은 이미그랜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키워드를 뭘 찾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민자라고 있다고 칠게요. 이민자라고 하면은 일단 키워드에 가서 뭐 이런 구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거를 다 찾기 전에 일단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이민자.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이민자 이렇게 쳤다고 칠게요. 미국 이민자들은 도대체 어떤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를 쓸까?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필요할까? 등등의 그 사람의 이런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먼저 합니다.
뭐 이민자뿐만 아니라 뭐 덴티스트라고 칠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의사를 좀 그 이빨이 좀 아픈 사람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 이빨 아픈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임플란트를 좀 원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미백을 원하는 사람, 아니 이 이빨에 좀 이제 좀 이쁘게 그냥 만들려고 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과연 어, 어떤 거를 궁금해할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할까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그 생각을 일단 먼저 합니다. 뭐 이런 뭐 다 두들겨 보기 전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동포대학을 하면은 아 그래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이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야.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살 수도 있고 무슨 한국에 살 수도 있고 뭐 어디에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럴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대충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궁금해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20대에서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 인터넷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겠죠. 뭐 웹사이트는 어떻게 제작하나, 웹 호스팅은 얼마가 비싼가, 아니면 SEO 하는데 서비스 가격은 얼마나 되나, 성공 사례는 뭐가 되나, 실패 사례는 뭐가 되나 이런 걸 분명히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나라면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나라면 가서 뭘 찾을까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때부터 키워드를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쳐볼게요. 자, 구글에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참고로 저는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영어로 좀 외국에서 영어로 더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영어로 좀 찾아보겠지만 그 방법은 일단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서 좀 찾아볼게요. 자,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쳐야겠다. 그럼 잘 보세요. 그다음 여기 이거 들어가서 뭐 온라인 마케팅 이렇게 그냥 칠게요. 내가 근데 나라면은 온라인 마케팅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고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있다고 쳐요.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조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한 달에 3만 명 정도 사람이 찾는 거고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얼마 찾냐? 74명이 찾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거죠. 그죠? 일단 그 두 개의 일단 차이점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는데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겠구나. 분명히 같은 뜻이거나 비슷한 뜻일 수 있겠지만 다른 뜻일 수 있겠지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 나는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저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사용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또 관련된 게 무슨 온라인 뭐 애드버타이징 뭐 이런 게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저라면 이게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여기저기를 찾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키워드 에브리웨어라고 하는 툴보다는 저는 구글에 가셔서 그 키워드 플래너가 있어요. 뭐 숫자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키워드를 치면은 뭐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참고로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 그 키워드를 쓰시면은 이 툴에서 그 뭐라고 하지? 엑스퍼트 모드로 하셔야지 키워드가 일단 보이니까 그걸 보여드리고요. 아무튼 키워드에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하와이로 제가 만들어놨는데 하와이라고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라고 해볼게요. 월드와이드라고 해야겠죠? 월드와이드라고 하면 되나? 자, 내셔널, 홍콩 타겟에서 이걸 다 빼버리자. 세이브를 할게요. 그러면은 all location 해가지고 온라인 마케팅 하면은 여기서 보면 수치가 이렇게 나오죠. advertising 해가지고 볼륨이 18,000 18,000명 정도.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했었을 때 18,000명 나오죠. 뭐 좀 다르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를 쓰면 빠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그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가서 보면은 일단 효과적이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봤다고 쳐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캐릭터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나라면 뭘 쓸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쓸 거는 뭐냐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거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뭐 저는 지금 안 적고 있다만 그 엑셀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은 되고 뭐 사람은 몇 명이 정도 되나 뭐 이런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관련 키워드를 볼 것 같아요. 관련 키워드. 자, 관련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러겠죠. 구글 검색창에 가서 온라인 애버타이징을 치면은 밑에 쫙 떠요. Types of online advertising. 그래서 그거는 몇 명이 있나? Advertising PDF 몇 명이 되나? 요거 이제 다 뒤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보고 뒤에 가서 옆에도 나오죠. 이거는 키워드 에브리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보통은 밑에 있죠. 밑에 가서 이런 키워드가 뭐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위에 떴었던 거 그대로 나오죠. 자, 애버타이징 써보고 그 다음에 보통 제가 쓰는 그 좀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판다고 칠게요. 뭐 물건이 뭐가 있을까? 무슨 아 모르겠어요. 커피 그라인더 커피 그라인더 치고서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A 치면은 A에 관련된 거 쫙 나오죠. 밑에 여기 A 관련된 거 딱 나오죠. 그 다음에 B에 관련된 거 나오죠. C 뭐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비슷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커피 그라인더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한 글자씩 쳐보면서 관련 검색어를 보면서 나는 어떤 키워드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제가 한 거를 잘 따라오시면 키워드의 볼륨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걸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키워드의 볼륨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경쟁자. 자, 이제 네 번째는 제가 경쟁자들은 도대체 무슨 키워드를 쓰나 뭐 이런 거를 좀 볼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만약에 키워드 그 커피 그라인더를 친다라고 칠게요. 이건 뭐 아마존 가서 뭐 나오는 게 뻔할 텐데 커피 그라인더만 파는 뭐 회사가 있다고 쳐요. 뭘 들어가 볼까요?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커피 그라인더 서플라이어라고 해볼게요. 서플라이어라고 하면은 이 커피 그라인더를 파는 뭐 이런 리소스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 가서 이 사람들은 무슨 키워드를 치나 이런 거를 저는 찾아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서 뭐 무슨 글로벌 리소스니까 요거는 제 생각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제품 파는 데죠. 커피 그라인더 말고 뭐 칠까? 아까 찾았던 거 다시 돌아가 볼게요. 뭐 덴티스트 하와이라고 쳐볼게요. 덴티스트 하와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무슨 매거진 같은 데서 나온 거 말고 그냥 자기 스스로 한 웹사이트 있잖아요. 무슨 하와이 덴탈 클리닉 이런 걸 이제 가보는 거예요. 가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이 웹사이트에서는 뭐가 있나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좀 느린데 자 이런 웹사이트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헤드도 있고 막 이렇게 웹사이트가 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저는 뭘 하냐면은 자 SEMrush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일단 가요. 저 깜빡하고 이거를 웹사이트 그 뭐지 이걸 안 깔아놨는데 그 제가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자 이거를 URL을 카피를 해서 만약에 내가 그 아까 지금 조사를 했었던 덴티스트 하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가 찾아냈다고 해서 지금 웹사이트를 하나 클릭을 했잖아요. 여기에 가서 뭐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약간 툴이니까 여기 가서 보면은 프로 버전으로 가서 보면은 어, 프로 버전으로 가서 보면은 레지스터가 아니지. 난 이미 했는데. 자, 가서 이거를 보시면요. 여기 밑에 가서 보시면은 키워드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키워드에 랭킹을 하고 있나가 여기 나와요. 그죠? 뭐 풀 버전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가서 보면 이게 나와요. 이거 안 하시면요. 또 다르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글에 가셔서요. 아까 키워드를 찾았었잖아요. 볼륨이랑 여기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URL을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URL을 갖다 넣고 잠시만요. URL을 여기다 갖다 넣고 이제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키워드들이 여기 잔뜩 나오고 볼륨은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캐릭터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나라면 뭘 찾았을까를 보고서 구글에 가서 키워드를 하나씩 봤어요. 그 다음에 관련 검색어를 봤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들은 뭘 했는지를 찾아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아, 이런 종류의 키워드들이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는 보는 숫자가 뭐냐면은 키워드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CPC, 그러니까 cost per click, 광고를 만약에 내가 했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에 그 광고주들이 비딩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competition,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키워드를 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그 웹사이트가 인덱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에다가 돈을 붙이려고 하는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의 숫자를 보면서 비교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키워드가 나한테 좀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경쟁이 적은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종류의 웹사이트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조사가 됐으면 저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제 도메인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볼 것 같아요. 키워드가 아니 키워드만 조사하면은 되지 뭐 도메인은 왜 찾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웹 SEO를 작업을 하는데 그 내 웹사이트가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고요. 물론 저희가 모든 뭐 내가 팔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팔고자 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뭐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전략보다는 여러 개의 웹사이트가 있어서 다 웹사이트들이 내가 전달하는 그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은 그 가치가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PBN이라고 하는 컨셉을 이해를 하시면은 뭐 도메인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뒤에 백링킹이랑 뒤에 좀 큰 그림들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뭐 뭐 니치 사이트를 제가 제작을 할 때를 특별히 더 설명을 드리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투스브러쉬를 팔겠다. 그러면은 투스브러쉬 리뷰 뭐 이렇게 리뷰가 들어있는 이런 정말로 저희가 EMD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Exact Match Domain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지를 찾아요. 예를 들어서 덴티스트 하와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그 서치 엔진에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데디라고 하는 이런 뭐 사이트에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가가지고 그 덴티스트 하와이라고 딱 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누가 됐겠죠? 근데 덴티스트 하와이라고 하는 그런 도메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도메인들을 사가지고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여기서 SEO를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그 EMD, 그러니까 EMD가 다시 뭐냐면은 덴티스트 하와이를 내가 친다 그러면 덴티스트 하와이.co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는 누가 뭐래도 그 키워드를 그냥 그 위에서 난 웹사이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도메인이 있는지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보면은 도메인이 존재하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든지 인터넷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제 웹사이트가 무슨 다른 이름이 됐다, 다른 서비스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서치 엔진,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 좀 높은 순위에 보이기 위해서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481형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481형사에서 제일 첫 번째 게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문제를 찾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같이 나눠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키워드도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툴 같은 거 먼저 들어가서 보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은 구글 키워드 툴, 여기 웹사이트가 어디죠? 구글 애드워즈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키워드 플래너라고 치시면은 이 툴에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엑스포트 모드로 들어가시고 이제 키워드에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냥 치시면 돼요.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글에 가셔서 구글 키워드 플래너라고 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나와요. 이거예요. Keywords Research and Strategy with a Keyword Planner. 이거 치시면 돼요. 구글 애드월드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툴인데 무료니까 가서 하시면 돼요. 구글 그 Gmail 어카운트만 무료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면 뭘 하는지를 이제 구글 키워드 가서 보고 관련 키워드 구글에 나오는 거 보고 그리고 경쟁자들은 뭐 하는지 다시 여기도 아까 보여드리면은 구글 키워드 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키워드에서 쓰실 수 있죠. 구글 그냥 그 아까 그 관련된 URL 여기 키워드 find 키워드에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키워드만 쓰는 게 아니라 URL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르게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SEMrush이라고 하는 툴에 가셔서 이렇게 무료인데 이렇게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그 무료는 근데 이렇게 키워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도메인이 있는 거는 뭐 사실 키워드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렇게 좀 이런 도메인들은 많이 나가셨었을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제가 더 중요한 건데 여기 5가지에 넣지 않은 이거를 하나를 설명해 줄게요. 자, 네 번째에서 경쟁자들은 뭘 하는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 질문. 이거를 키워드로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이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덴티스트를 돕고 싶다 이빨이 아프신 사람 돕고 싶다 그러면 뭐 덴티스트라고 저는 칠 것 같잖아요. 그죠? 덴티스트라고 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쳤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뭘 원하는지 이 키워드를 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덴티스트를 필요로 하는지 덴티스트를 뭐 그냥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how to 아니면 임플란트 가격이 먼저 볼게요. 임플란트 dental implants cost. 자, 이 cost 봐요. 자, 만약에 제가 덴탈 임플란트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가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를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이거를 찾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친 저를 제외하고 제가 뭐 지금 하나 쳤다고 여기 뭐 어디서 하나 카운트되고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확실히 이 키워드를 친 사람은 덴탈 임플란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 5가지 키워드를 조사를 하실 때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라면은 이렇게 무슨 덴탈 임플란트를 하니까 나는 뭐 예를 붕어빵 판다고 쳐요. 나는 붕어빵 이렇게만 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붕어빵을 친 사람이 붕어빵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먹으러 온 사람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질문에 붕어빵 장비 붕어빵 창업 비용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럼 붕어빵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그거를 찾기 시작을 하면은 그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고객들에게 뭘 전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5가지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좀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하는 시스템이니까 캐릭터를 먼저 정하시고 나라면 뭘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뭘 했는지 그리고 뭐 도메인은 그런 도메인이 뭐가 존재를 하는지를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이거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고 갈게 캐릭터를 먼저 잡으시고 그 캐릭터가 무슨 질문을 할지 서치 엔진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전제 조건으로 드렸던 것이 그 키워드가 100%다 믿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도 그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라면 이런 키워드를 쳤었을 것 같은데 다른 그것을 이제 뭐 그 서치 엔진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아무튼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조금 드리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조사를 하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다. 이것이 무슨 어떤 종류의 웨브사이트가 됐든 물건을 팔던 서비스를 파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 서치 그 키워드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사업에 아니면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SEO 작업을 하는데 아니면 무슨 광고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